안녕하세요. 저희는 13강 감각계통을 발표할 최재영, 김혜입니다. 일단 저희가 발표할 감각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각기관이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수용하는 기관을 칭하며 자극원과 수용기의 위치, 수용기의 종류에 따라 5종으로 구분되는데 그 종류로는 외피, 시각, 평형 및 청각, 후각, 미각 등이 있습니다. 발표는 외피, 시각기관, 평형 감각과 청각기관, 후각기관, 미각기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외피 인테그먼트는 피부와 털, 손톱, 발톱 몇 가지 피부샘을 말합니다. 먼저 피부의 구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피부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외피를 이루는 요소인 피부는 바깥층의 표피와 속층의 진피로 구성되며 그 아래에는 지방이 풍부한 성진결합 조직인 피부 및 조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으로는 첫 번째, 신체의 보호, 두 번째, 체온 조절, 세 번째, 수분, 지방질 등 기타 물질의 배설, 네 번째, 촉감, 온열감 및 통감의 감수, 다섯 번째, 약물의 흡수, 여섯 번째, 비타민 D의 저장이 있습니다. 표피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는 중층 편편 상피층으로 손과 발바닥의 두꺼운 피부는 바깥으로부터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가시층, 바닥층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진피는 표피 아래에 있는 강한 섬유성 결합 조직층으로 탄력 섬유와 함께 혈관과 신경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유두층과 그물층으로 구분되나 그 경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중 유두진피는 작은 유두가 돌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예로는 지문이 있습니다. 또한 그물진피의 예로는 분할선이 있습니다. 피부 및 조직은 얇은 근막이라 불리는 성긴결합 조직층으로서 지방 조직이 풍부하며 지방을 축적합니다. 또한 절연체의 역할을 하고 체온 조절을 합니다. 특히 여성에서는 남성보다 피부 및 지방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피부의 부속기관으로는 털, 손톱, 발톱, 탐샘, 기름샘, 그리고 접샘 등이 있습니다. 털은 몸 표면의 보호 및 체온 보존의 기능과 촉각 감지에 이용됩니다. 털은 조직학적으로 속질, 겉질, 털껍질 등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관 모양으로 합입돼 형성된 털 주머니는 피부 기름샘과 털 세운근이 있습니다. 털 세운근이 수축할 경우 털이 서게 되고 결과로 피부 기름이 방출됩니다. 손 발톱은 손 발등의 표피가 각질화된 각질판 허니프레이트입니다. 피부 밖으로 노출된 부분은 손 발톱 몸통, 네일바디, 피부 속에 있는 부분을 손발톱 뿌리, 네일 루트, 이들을 받치고 있는 부분은 손발톱 바다, 네일벳이라고 합니다. 손 발톱 몸통과 뿌리의 경계인 반달르르라는 개인에 따라 혹은 계절과 영양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샘은 털 주머니로 인해 열립니다. 손 발바닥을 제외한 온몸에 분포하지만 특히 눈꺼풀과 머리 피부에 가장 많고 피지를 분비하며 털과 피부 표면을 윤택하게 하고 피부의 건조를 방지합니다. 땀을 분비하는 땀샘은 온 피부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나선 모양의 작은 분비샘입니다. 이런 것들은 맨눈으로 겨우 볼 수 있는 작은 구멍, 즉 샘 분비 땀샘, 에크레인 스위트 그레인입니다. 겨드랑이, 젖꼭지, 젖고판, 바깥 귓구멍 등 일정한 부위는 샘 몸통이 더 크고 분비물이 걸쭉한 부분 분비 땀샘, 어퍼크레인 스위트 그레인이 있는데 샘의 안쪽 공간이 특히 넓고 어떤 것들은 아치를 풍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인체의 특수 감각은 시각, 청각, 평형감각, 후각, 미각 등이며 이에 대한 인체는 특수한 수용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시각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눈은 시각 수용체를 갖고 있는 감각기관으로 눈앞 얼비지라는 공간 내에 있어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눈의 구조물들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모아 초점을 맞추는 데 관여하며 망막만이 빛에 대한 감각 반응을 일으키는 수용체를 갖고 있습니다. 안구는 안구 섬유층, 안구 혈관층, 그리고 안구 속층인 3개의 층과 안구 내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구 섬유층, fibrous layer of eyeball은 안구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는 피막으로 주로 치밀결합 조직 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구 혈관층, vascular layer of eyeball은 안구 중간막 또는 포도막, 유블라이라 하며 연하고 얇은 막으로 되어 있고 혈관과 신경이 풍부합니다. 다량의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 흑갈색을 띠며 암시 역할을 하는 이 막은 맥락막, 선모체, 홍채 등 세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안구 속층 (inner layer of eyeball은 안구의 가장 안쪽이며 망막 레티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신경 원반은 망막과 시각신경의 연결 부위로 시각신경 원반에는 빛 수용기가 없기 때문에 망막의 맹점 (blind spot이라 합니다.
안구 부속기관 Appendix of Eyeballe에는 눈꺼풀, 결막, 눈물기관 및 안구 근육 등이 있습니다. 먼저 눈꺼풀 아이리드란 안구의 앞을 덮고 있는 가장 바깥층을 이루는 판 모양의 연한 부분으로 안구를 보호합니다. 또한 각막의 표면을 깨끗하게 하고 눈으로 들어오는 관성을 차단합니다. 위 눈꺼풀 upper eyelid는 아래 눈꺼풀 lower eyelid보다 크고 운동성이 많으며 위 아래 눈꺼풀의 자유모서리에는 속눈썹이 있고 또한 눈꺼풀의 위에는 눈썹이 있습니다. 눈꺼풀의 바깥은 피부, 속은 결막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의 앞쪽에는 근육판, 뒤쪽에는 눈꺼풀판이 있습니다. 사진 속의 superior talus, tarsal glandis, sebaceous glandis를 이루는 부분의 판이 눈꺼풀판은 안검판, 타살 플레이트라고도 하며 눈꺼풀에 버팀이 되는 반달 모양의 연골만큼이나 단단하며 탄력성이 있는 판입니다. 그 속에는 눈꺼풀 팔샘, 타살 글랜드란 큰 피부 기름샘이 있고 이곳에 염증을 다리끼라 합니다. 결막 컨젠티브는 각막 부분을 제외한 안구의 앞면과 눈꺼풀의 뒷면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막으로 눈꺼풀 결막, 안구 결막, 결막 구석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눈물기관은 눈물샘과 눈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눈물샘은 눈물을 분비하는 샘이며 눈물관은 눈물이 흐르는 경로를 말합니다. 망막은 주로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막이며 그 신경세포는 바깥층, 중간층, 속층 등 3개의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망막의 비수용체로는 막대세포 로드셀과 원뿔세포 콘셀인데 우리가 본 색깔들은 이 원뿔세포들로부터 전달되는 신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막대세포는 빛 자극에 대한 문턱값이 낮아서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에 관여하지만 색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원뿔세포는 문턱값이 높아서 밝은 환경에서 시각과 색에 관여합니다. 이번에는 평형감각과 청각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는 음파를 감지한 청각 수용체 및 머리의 위치와 기울기를 알아내는 평형감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며 음파를 모으고 공기를 통해 오는 파동을 다른 파동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귀는 바깥귀, 중간귀, 속귀로 구분됩니다. 바깥귀 external ear는 귓바퀴 어디클, 바깥귀 external acousmatus, 고막, 심파니 멤브레인으로 구성되는데 음파를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귀 middle ear에는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 등 3개의 귀속뼈가 있어 음파를 속귀로 전달합니다. 방구리뼈 관계통과 달팽이 관계통이 있으며 음파를 감지한 수용체와 머리의 위치와 운동을 감지한 수용체가 있는 속귀 internal ear는 관자뼈 깊숙이 있으며 형태와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에 미로 멤브레인스라고 합니다. 이때 미로는 망미로와 뼈미로로 구분됩니다. 뼈미로에는 달팽이, 안뜰, 방구리 뼈관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산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 침을 삼키거나 입을 크게 벌리면 귀가 뻥 뚫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귀관 어터리 튜브가 열려서 공기가 기압이 높은 중위에서 기압이 낮은 코인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귀관이 열리려면 귀관과 망치뼈에 부착되어 있는 고막 긴장근, 타살 심파니가 수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음식을 삼키거나 하품 재채기를 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안뜰 계통은 즉 위치 및 운동 감각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안뜰 계통에서 오는 정보는 머리 위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눈을 일정한 지점에 고정시켜서 인체를 직립 자세로 유지시키는 데 이용됩니다. 인체의 위치 및 운동을 감지하는 수용기는 타원 주머니와 둥근 주머니에 있는데 이들 감각신경 상피가 모여있는 곳은 타원 주머니 평형반과 둥근 주머니 평형반입니다. 각각의 평형반은 털세포라고 하는 평형 수용체를 갖고 있습니다. 자극받은 털세포들은 대부분 안뜰신경 중추 경로를 통해 신체가 얼마나 빨리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청각계통은 달팽이관으로서 소리의 여러가지 높이와 감도를 감지합니다. 달팽이관은 달팽이의 중간 부위를 가로질러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위쪽을 안뜰계단이라 하고 아래쪽을 고실계단이라 합니다. 고막에서 전달된 진동은 귀속뼈를 거쳐 안뜰계단의 안뜰창에서 바깥 림프계의 압력파로 전환됩니다.
다음은 후각기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후각의 감각 수용기들은 후각세포라고 하는 일종의 변형된 두국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후각세포는 코 안에 위에 있는 후각점막, 오펙터리 무코사에 위치합니다. 그 세포들은 플라스크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꼭지 부에는 냄새털, 오펙터리 헤어라고 하는 특수하게 반달된 섬모다발이 있습니다. 냄새털들은 코안 분비물에 녹아있는 후각물질, odorous substance에 의해 자극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각기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5가지 감각 중 미각은 가장 예민한 감각으로 한번 자극에 길들여지면 그보다 약한 자극에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어릴 적부터 건강한 미각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등학생들의 미각을 살려주는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10명이 학습지를 통해 오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생오이, 절인 오이, 생당근과 볶은 당근, 생고구마와 고구말랭이 총 6가지로 오감을 활용해 봅니다.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 씹을 때 무슨 소리가 나는지, 맛은 어떤지 등 천천히 탐구하는데요. 음식이 조리 방법에 따라서 맛도 느낌도 소리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구마가 말랑한 줄 알았는데 딱딱해서 신기했어요. 당근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아이들은 이 활동을 통해 어떤 음식이 자연의 맛인지 혹은 인위적인 맛인지를 구분할 수 있고 그만큼 더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채소, 탄수화물, 단백질 등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영양균형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등을 직접 썬 후 고소한 참깨가 들어간 소스로 버무립니다. 자신이 손질한 재료가 음식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채소와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가공식품을 먹는 경향이 많은데요. 오늘 저희가 대부분 진행하는 요리의 재료는 그 자연식품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맛을 느끼는 가공식품보다는 그런 자연의 맛을 더 많이 느끼고 특히 채소, 또 통곡물, 그리고 단백질이 많이 들은 고기나 생선 같은 것도 균형 있게 먹는 것을 아이들이 좀 인지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미각을 살려주는 미각 수업.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해보셨는데요. 미각의 뚜렷한 구조는 입막, 점막의 일부에 분포하는 맛봉오리이며 감각상피로 되어 있습니다. 맛봉오리, 즉 미래 테스트버드는 성인의 경우 송각유두, 서클밸러스 파플레와 입새유두, 폴레이트 파플레의 가촉벽에 있으나 태생기에는 그 분포 범위가 넓어서 버선유두, 펄지폼 파플레와 물렁유청장, 부근 및 후두덮개, 뒷면의 점막에도 흩어져 있습니다. 맛봉오리는 미각세포, 구스타토리 셀, 버팀세포, 서포팅 셀, 바닥세포, 바살셀 등 3가지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각세포는 맛봉오리 내에만 있으며 아주 가늘고 어둡게 염색됩니다. 중앙부에서는 핵이 있으며 상단부에서는 하나의 광택이 있는 작은 돌기인 미각털이 있습니다. 긴 방추상의 버팀세포는 맛봉오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닥세포는 일정하지 않은 모양으로 핵은 둥글고 돌기 형태로 서로 결합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미각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각계통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 몸의 감각이 어떠한 원리로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고 인체의 신비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13장 감각계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